음, 페러타이로이드 그랜드, 부갑상샘. 우리가 갑상샘을 공부할 때 보게 되면 트라키알 링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밑에 쪽에 나비넥타이 모양의 기관이 우리가 갑상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그 이스무스 협부에 의해서 좌측 우측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위쪽이고 이제 동물에서 앞쪽이 되겠죠. 위쪽에 한 쌍, 아래쪽에 한 쌍. 그래서 두 쌍의 그 부갑상샘이 갑상선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사람에게 있어서 길이는 한 6mm 정도, 그리고 넓이는 3에서 4mm, 뭐 상당히 작은 그러한 그 조직 기관이죠. 그래서 보통 무게는 남자가 한 30mg, 여자는 한 35mg 정도 되는 무게의 그러한 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구성된 그 조직학적인 그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치프셀, 주세포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옥시필, 산호성 세포. 그래서 그 세포질에 그 산호성, 산성에 이제 염색이 잘 되는 그런 과립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주세포 같은 경우는 과립이 없고, 이 주세포에서 PTH, 그 페로타이로이드 호르몬, 페로트로문이라고 우리가 얘기죠. 그래서 그 부갑상샘 호르몬을 생산하는 게 치프셀입니다. 그리고 옥시필 같은 경우는 그 산호성 세포 같은 경우는 기능은 알려지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갑상샘 호르몬은 혈중에, 그러니까 블러드 안에 칼슘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생체 안에는 칼슘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세포 질 안에 요걸 이제 인트라 셀룰라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했었고, 밖에를 익스트라 셀룰라 플루이드인데 보통 밖에는 한 2m몰 정도 농도가, 예, 그리고 안쪽은 뭐 나노몰레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배 정도 여기가 낮고 이제 밖에 많이 존재가 있는데, 예, 혈중의 칼슘 레벨은 늘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절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우리 그 생체 안에서 다양한 생리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에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그 역할을 맡기 때문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어져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칼슘 같은 경우는 뉴로머스큘라 익사이테이터빌리티, 신경근의 어떤 그 근육의 흥분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만약에 세포 외액의 칼슘 레벨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면 그 멤브레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온의 투과성이 급격히 non selectively, 그러니까 이온, 다양한 이온의 막 그 비특이적으로 그 투과성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근육의 어떤 흥분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경련, 그러한 그 강직성 경련을, 골격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수축을 우리가 테타닉, 강직성 경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근육이, 스켈레톤 머슬이 혈중에 칼슘 레벨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런 질환이죠. 두 번째는 시크리션. 그 시크리션이 호르몬이 됐건 뉴로트랜스미터가 됐든 그 베스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할 때는 여기서 시냅토테그민, 시냅토브레빈, 그리고 늘 중요한 작용이 칼슘이죠. 마찬가지로 뉴로트랜스미터도 그렇고 호르몬도 그렇고 이러한 그 칼슘에 의해서 이런 라이겐드 시크리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응고인자에서 칼슘이 보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응고인자 4번도 있지만은 그 항응고제가 많은 부분이 칼슘 킬레이터죠. 칼슘 킬레이터. 그래서 칼슘을 제거해주면 혈액의 응고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흥분, 수축, 커플링, 그죠? 그 중에 트로포닌 같은 경우 칼슘과 결합하는, 트로포닌 C에 칼슘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어서 트로포미오신을 옆으로 밀어버리죠. 그러므로 해서 액틴의 미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되고,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흥분, 수축, 연결해줘. 전기적인 흥분에 의해서 칼슘의 농도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수축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GQ 결합된 수용체, GQ 결합된 수용체는 뭐로부터? 이 PLC가
PIP2 루트로부터 디아실글리세롤과 IP3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디아실글리세롤은 PKC를 활성화시키고, IP3는 어디에? ER에 있는 IP3 리셉터에 와서 반응을 해서 여기에 칼슘이 많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칼슘의 세포질 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칼슘 모빌라이제이션, 칼슘의 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혈중의 칼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칼슘이 우리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칼슘의 호메오스타시스, 칼슘이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중의 칼슘 레벨은 보통 한 10mg/dL 혹은 2.5mm몰 레인지로 이제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보통은 10% 미만, 한 2mm몰 정도, 적어도 사실 2.5mm몰인데 우리가 보통 2mm몰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타이트하게 10% 정도 증가돼도 10% 정도, 감소돼도 10% 정도, 여기에 상당히 어떤 마진, 윈도우가 상당히 좁죠. 그리고 보통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서는 2mm몰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트라셀룰러 플루이드에서는 10에서 10의 7, 10의 -8, 한 10 나노몰 정도, 그래서 세포질 내가 약 10,000배 정도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질 내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를 통해서? 칼슘 인플럭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세포라면은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세포 외가 10,000배 높기 때문에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칼슘 인플럭스라고 얘기해요. 칼슘의 유입.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칼슘 저장소, 뭐가 있어요? ER에 있는데 IP3에 의해서 IP3 리셉터가 ER에 있거든요. 여기서 칼슘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칼슘 릴리즈,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칼슘의 동원작용. 그래서 세포질 내 칼슘은 칼슘 인플럭스나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칼슘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혈중의 칼슘이 이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밸런스를 혈중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혈중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혈중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 위장관에서 칼슘이 흡수가 돼요. 칼슘이 흡수가 되는 것. 혹은 본의 디미네랄라이제이션, 본으로 석회화, 미네랄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혈액으로부터 본으로 가게 되고, 디미네랄라이제이션, 탈석회화 혹은 우리말로는 탈해이 작용을 하게 되면 본으로부터 혈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것. 아니면 어디에서? 키드니에서 클리어런스, 청소자금, 그러니까 신장에서 칼슘이 배출되는 거죠. 그리고 본의 미네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혈중의 칼슘 레벨이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이 섭취하거나, 아니면 많이 쓰거나, 아니면 많이 배출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2.2mm몰인데 보통 2mm몰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인풋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만 비타민 D3의 대사산물인 1,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 혹은 칼시트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혹은 PTH, 부갑상샘 호르몬에 의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가 아니라 비타민 D3가 활성형인 1,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을 형성할 때 어떤 단계의 엔자임 활성을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이 비타민 C의 대사산물인 얘가 결국은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PTH가 요 호르몬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면 간접적으로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코티솔에 의해서는 도리어
어떤 위장간의 흡수를 막죠.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코티솔 같은 경우 디미네랄리제이션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을 낮추게 되죠. 그리고 또한 위장간에서 칼슘의 흡수는 보통 이제 그 일륨, 해장이나 그리고 해장에서 일어나는데 보통은 확산에서 일부 일어나고 그리고 담체, 칼빈딘이라는 그 칼슘 바인딩 그러한 그 캐리어와 결합되어서 에너지 의존성으로 트랜스포트, 위장간에서 흡수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순에 단순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칼빈딘과 결합해서 그래서 칼빈딘의 생성을 촉진시켜주면 위장간에서 칼슘 흡수가 증가되겠죠. 자, 그러면 혈중의 칼슘의 아웃풋, 밖으로 이제 배출되는 거를 보죠. 그래서 만약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게 되면 칼슘은 혈액을 떠나서 어디로? 미네랄라이제이션, 그 석회화 반응을 통해서 어디로? 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그 혈중의 칼슘 레벨이 낮게 되게 되면 그 본으로부터 칼슘의 플럭스가 증가됐죠. 그래서 본으로부터 나오는 디미네랄리제이션, 그래서 그것은 뭐를 통해서 PTH, 칼시트리올, 칼시토닌에 의해서 이제 조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PTH 같은 경우 요거를 뭐 증가시켜 주겠죠. 디미네랄리제이션을 증가시키고 그에 비해서 뭐 칼시토닌 같은 게 어쩌다 코티솔 같은 것도 증가시켜 주네. 그죠? 그리고 칼슘의 재흡수, 신장에서 이제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근의세뇨관에서 칼슘의 재흡수가 증가된다. 그렇게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이제 증가되겠죠. 여러 가지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위장관, 본, 그리고 키드니 이런 부위에서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의해서 혈중의 칼슘 레벨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의 그 구조와 그리고 그 분비의 조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갑상샘 호르몬, 패러타이로이드 호르몬 혹은 페러스로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PTH라고 쓰고 이 페러스로몬 같은 경우는 84개의 아미노 액시드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구조고 그리고 이 그 PTH, 그 부갑상샘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글랜드의 그 치프셀, 주세포에서 이제 분비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질 때는 여기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 페러타이로이드 호르몬, 프로가 붙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밑에 프리가 떨어져 나가서 페러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되고 이게 나중에 베스클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PTH로 분리가 되어져서 이제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종 특이성이 높고 만약에 종간 이 부갑상샘 호르몬을 투여를 하게 되면 뭐 항체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PTH의 대부분은 리버와 키드니에서 이제 그 분해가 이루어지고 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혈중에서 반감기는 상당히 짧다고 그래요. 이러한 그 PTH, 페러스로몬의 분비의 조절을 보게 되면 혈중에 칼슘 레벨이, 칼슘 농도가 이제 그 떨어지게 되면 PTH의 그 분비를 이제 촉진시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그 칼슘 센싱 리셉터, 약간 넌 클래시컬한 그 GPCR이죠. 그래서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하는 리셉터인데 약간 클래시컬한 GQ 결합되는 커플 리셉터. 여기서 사실 GQ와 결합이 되긴 됐는데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반응과는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혈중에서 칼슘의 농도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중에 칼슘이 이제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게 되면 그 PTH의 분비는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혈중에 그 칼슘의 농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PTH의 분비는 서서히 이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아무리 혈중의 농도가 정상적인 어떤 10mg/dL 이 이상 11, 12가 된다 하더라도 PTH 분비는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혈중 칼슘 농도가 또 낮아져죠. 10보다 정상보다 좀 낮아지고 9, 8, 7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PTH의 분비는 증가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리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PTH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또 낮아지다가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혈중 그 칼슘과 분비되는 그 파라토로민 그 부갑상선 호르몬의 그 수준과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그 직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시그모이드 S자 형태를 띠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무리 혈중의 그 칼슘 레벨이 낮아진다고 무한정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 그 치프셀에서 분비할 수 있는 칼슘, 그저 분비할 수 있는 그 PTH의 그 양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낮아진 자들도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이 치프셀에서 칼슘 센싱 리셉터,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렇게 싱글 레이어로 됐지만 GPCR이에요. GPCR. 근데 클래시컬한 GPCR은 아니고 GQ가 액티베이션돼요. 만약에 혈중에 칼슘이 와서 붙게 되면 칼슘 센싱 리셉터 CSR에 붙게 되면 GQ가 액티베이션 되면 GQ는 포스폴라이페스 C, PLC로 활성화시키죠. PLC 같은 경우는 지질 이중막인 PIP2, 포스포티딜 이노시톨 비스포스페이트를 디아실글리세롤과 IP3로 클리비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디아실글리세롤은 PKC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고 IP3는 ER에 있는 IP3 리셉터에 결합을 해서 ER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클래시컬한 경우에는 이 칼슘에 의해서 그리고 PKC에 의해서 베스클에 저장되어 있는 PTH가 시크리션, 엑소사이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시크리션이 돼야 되는데 이 칼슘 센싱 리셉터, 주세포에 있는 칼슘 센싱 리셉터는 도리어 칼슘과 그리고 PKC가 이 과립 안에, 그래뉼 안에 있는 PTH의 방출을 도리어 억제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래시컬한 GPCR, GQ 결합된 리셉터와 달리 넌 클래시컬하게 칼슘 센싱 리셉터에 와서 칼슘이 결합되면 도리어 PTH의 방출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 부갑상샘 그 호르몬의 그 작용을 보게 되면 먼저 부갑상샘 호르몬은 크게 그 작용을 이제 골과 그리고 키드니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위장관에서는 인다이렉트 간접적으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혈중의 칼슘 농도를 PTH가 증가시켜 주는 거죠. 증가시켜 주는데 그 골에 대해서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디미네랄라이제이션, 즉 탈석회와 탈회 작용을 통해서 칼슘을 동원시키고 또한 키드니에서는 재흡수, 신장에서 재흡수를 촉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위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 비타민 D3의 그 유도체인 칼시트리올 1,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이라는 그 칼시트리올의 농도 생성을 증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먼저 골에 대한 작용을 보게 되면 PTH는 다이렉틀리 골의 융해를 증가시키고 특히 골로부터 칼슘의 모빌라이제이션, 골에는 많은 그런 그 칼슘이 어떤 석회화 작용을 통해서 골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이 오스테오클라스트는 그 백혈구, 류코사이트에서 유래된 일종의 마크로페이지의 일종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파골세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을 파괴해주는, 그래서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의 PTH 리셉터, 타입 1 리셉터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숫자와 그 활성, 작용을 이제 증가시키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스테오클라스틱 파골세포성 골융해 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PTH1 타입 1 리셉터는 그 G알파S가 비롯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그 알파S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스 작용을 활성화시켜 줌으로 해서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 생성을 촉진시켜 주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을 통해서 골에서 칼슘을 혈중으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그 키드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주는데, PTH는 여기 보면 이제 헬리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헬리골인데, 요거는 그 하행 헬리골이, 그리고 이쪽은 상행 헬리골이죠. 근데 이제 하행도 그렇고 상행도 그렇고 중간에 이게 이제 두꺼운 띡 디센딩, 요건 또 아주 얇은 그 헬리골이, 요 상행도 얇은 헬리골이, 두꺼운 헬리골이. 근데 보게 되면 thick ascending loop of 헬리골이 중에 요 부위죠. 요 부위에 작용을 해서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켜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PTH 같은 경우는 본을 통해서 혹은 재흡수를 통해서 칼슘,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칼슘의 재흡수가 혈중의 칼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로딩딘은 칼슘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칼슘이 다시 이제 그 필트레이션, 여과되는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물론 뭐 재흡수는 증가된다 하더라도 워낙 여기서 여과되는 칼슘의 양이 증가하니까 요 중에 칼슘도 어느 정도는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과되는, 필터에 되는 그런 그 부과된 그러한 그 칼슘의 양이 더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요 중에 여기로 요가 나오는 거든, 요 칼슘의 양도 증가한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재흡수가 이루어지는 이 부위에, 이 세뇨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부위에 그 작용을 할 때 PTH가 여기 이제 캐필러리에서 나와서 작용하면 여기에 수용체가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하는 그 수용체의 GPCR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G-알파-S 커플드 리셉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PTH가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사이클릭 AMP 생성이 증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캐필러리에서 사이클릭 AMP 양이 증가하고, 그러므로 해서 일부 요를 통해서 사이클릭 AMP가 유리너리 사이클릭 AMP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PTH를 투여했을 때 그 에비던스, 증거로서 요 중에 칼슘도 물론 증가하지만 사이클릭 AMP, 우리가 이제 어떤 엘라이저 어세이를 통해서 요에서 사이클릭 AMP 양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사이클릭 AMP 양이 증가한다. 어떤 인디케이터로서, 어떤 그 PTH의 포턴스에 대한 어떤 인디케이터로서 요 중에 사이클릭 AMP 양을 우리가 정량함으로써 알 수 있죠.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PTH는 비타민 D3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비타민 D3가 그 1번 위치 혹은 25번 위치에 OH가 붙으면서 1,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이 되고, 그것이 칼시트리올인데, 중간에 그런 대사작용을 활성화시키줌으로 해서 칼시토리올의 양이 증가하고, 이 칼시토리올은 직접적으로 우이장관에서 칼빈딘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캐리어 메디에이트 방법을 통해서는 뭐하든 직접적으로 우이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칼슘 흡수가 증가시키면 혈중의 칼슘량이 증가하겠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이제 칼시토닌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칼시토닌 같은 건 어디에서 생성이 된다 그랬었어요? 갑상샘에서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PTH가 혈중의 칼슘 양을 증가시켜주는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칼슘과 칼슘의 대사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칼시토닌, 그리고 이 다음에
비타민 D3의 유도체인 아까 앞 슬라이드 얘기했던 칼시트리올 장용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칼시토닌은 32개의 아미노 액시드로 이루어진 그 펩타이드 호르몬이죠. 그리고 생산은 아까 앞에서 갑상샘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페라폴리큘라 셀 보게 되면 이렇게 폴리큘 여포가 있는데 여포 사이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페라폴리큘라 셀, 그걸 C셀이라 여기서 갑상샘의 C셀에서 칼시토닌이 생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종 특이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칼시토닌에 비해서 연어, 세먼 칼시토닌이 약 20배 이상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칼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 연어를 많이 먹으면 뭐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활화되는 주요한 그 티슈는 키드니. 그래서 만약에 신장에 어떤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 혈중에 칼시토닌의 레벨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칼슘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장이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이 혈중에 칼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칼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칼슘량이. 그리고 이제 칼시토닌 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이제 CGRP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칼시토닌이랑은 다르죠. 근데 그 칼시토닌 진과 관련이 있는 펩타이드인데 얘는 뭐 칼슘 조절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그 카디오베스큘러 시스템에서 강력한 그 혈관 확장 제거 또한 그 카디악 이노트로프 즉 심장의 수축력을 포지티브니까 증가시키는 그러한 그 물질이 그 칼시토닌 진 릴레이트 펩타이드라는 그러한 그 펩타이드입니다. 칼시토닌의 주된 작용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액션 주된 작용 부위는 본과 키드니에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비타민 D3도 본과 키드니였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주된 작용은 혈중의 칼슘량을 낮춰주고 그리고 주로 뭐를 통해서 본의 리섭션 아까 파골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면 골이 융해가 되는데 이 골융해를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이제 낮춰주는 거죠.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 본에서 융해가 되면 칼슘이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거를 블로킹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중의 칼슘 레벨이 이제 감소되겠죠. 사실 이게 이제 과다하거나 혹은 결핍되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질환이 생기진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non essential 호르몬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작용 첫 번째가 이제 본에 대한 작용이죠. 이 본에 대한 작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본에 대한 작용을 보게 되면 이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클라스틱 본 리섭션 즉 파골세포성 골 그 융해를 억제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 융해를 억제해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전구체 프리커서로부터 그 오스테오클라스트로 그 디퍼런시에이션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백혈구 유래 뭐 마크로페이지 모노사이트 쪽이겠죠. 그래서 백혈구 유래의 어떠한 그러한 그 식세포 계열이죠. 마크로페이지 계열이 오스테오클라스트인데 이 전구체로부터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분화를 감소시키고 설령 존재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 파골세포의 활성도 이제 그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또한 그 칼시토닌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G 알파 S 결합된 수용체이기 때문에 사이클릭 AMP를 매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드니에 대해서는 그 칼시토닌 같은 경우 레날 클리어런스 즉 신장의 청소율 그죠? 그 사구체로부터 그 필터되는 그 칼슘을 필터시킴으로 해서 그 요로 이제 그 배설되는 것을 증가시킨다 그러죠. 그렇지만 그 작용은 뭐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시토닌의 분비 조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혈중의 칼슘 레벨이 뭐 정상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에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많은 위장관 호르몬들, 뭐 게스트린, 글라이세틴, 세크레틴, 뭐 이러한 호르몬에 의해서, 이러한 호르몬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호르몬들이 뭐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칼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주로 키드니, 신장에서 분해가 이루어지고, 폴리펩타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약 10분 정도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 D3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를 보게 되면 이게 그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스킨에서 UV를 받게 되면 그 콜칼시페롤, 이러한 그 콜칼시페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타민 D3죠. 아니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리버, 간장에서 그 25번 위치에 OH를 붙이는 25 하이드록실레이즈 엔자임이 이제 리버에 존재해서 그 엔자임에 의해서 25 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이 됩니다. 여기 부위에 이제 그 25 OH만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직도 인액티브한 상태고, 여기에 다시 1번 위치, 이 1번 위치에 OH를 붙이는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엔자임이 키드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키드니에 있는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에서 1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칼시트리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시트리올. 그런데 만약에 24번 위치에 25번 위치에 두 개가 붙으면 24, 25 디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 이제 비타민 D3의 또 다른 유형의 유도체가 나는데, 요거는 인액티브, 어떠한 그 혈중의 칼슘을 높일 수 있는 그 포턴스가 낮은 거죠. 그런데 이 보통 PTH가 뭐를 활성화시켜 주냐면 그 키드니에 있는 1알파 하이드록시레이즈의 작용을 증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비타민 D3로부터 이 과정을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 작용을 활성화시켜줌으로 인해서 뭐가? PTH가. 그럼으로 인해서 칼시트리올의 생성을 증가시키죠. 그게 뭐예요? PTH의 작용. 그럼으로 인해서 비타민 D3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 주는데, PTH는 간접적으로 위장관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 줌으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를 보게 되면 비타민 D3가 나중에 뭐가 돼야 돼요? 칼시트리올이 돼야죠. 그래서 구조나 합성이나 그 분비 조절을 보게 되면, 어떤 비타민 D3, 콜칼시페롤은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혹은 피부에서 어떤 합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에 영향을 의해서? 원래 전구체는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인데 여기로부터 UV를 받게 되면 요게 이제 콜칼시페롤, 비타민 D3가 되는 거죠. 비타민 D3는 액티브 폼이 아니에요. 요게 나중에 간장에서 하이드록실레이즈 25번 위치에 하이드록실 OH를 붙이는, 그래서 25 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이 되고, 그리고 키드니에서 1번 위치에 하이드록실레이즈를 붙여주는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 엔자임에 의해서 키드니에서 다시 1번 위치에 가서 OH가 붙으면 125 1번 위치와 25번 위치 탄소에 두 개의 OH가 붙은 콜칼시페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칼시트리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PTH는 뭐를 활성화시켜줘요? 1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합성을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키드니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칼시트리올의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칼시트리올이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혈중에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칼시트리올은 혈액 중에 약간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죠.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지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혈액에 잘 녹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액에서 운반되어질 때는
트랜스 칼시페린이라는 혈장 단백과 결합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감기가 아까 이전에서는 뭐 10분 30분 이랬는데 뭐 5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하프라이프 반감기가 아주 긴 그런 그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을 보게 되면 주된 작용은 어디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타민 D3는 그 본 미네랄라이제이션 그 본에 있어서 어떤 그 석회화 작용을 촉진시켜주고, 칼시트리올은 강력한 뭐예요? 가장 강력한 위장관에서 흡수를 촉진시켜주는데, 주요한 프라이머리 타겟 오간은 겉, 장이에요. 장이죠. 장과 그리고 본이죠. 그래서 본은 밑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위장관의 작용을 보면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는 그 칼슘의 어떠한 그런 그 프랙셔널 업소프션, 그런 그 전체적인 그런 그 흡수를 증가시켜주고, 특히 그 장, 인테스티널 뮤코사, 점막 상피에 있는 칼빈딘의 합성을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칼슘을, 이 칼빈딘이 뭐예요? 칼슘 캐리어, 칼슘 담체거든요. 그래서 위장관에서 칼빈딘의 합성을 증가시켜줌으로 인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그 흡수를 증가시키죠. 그리고 본에 대한 주된 작용을 보게 되면 칼시트리올은 PTH와 시너자이즈, 그러니까 어떤 그 합동 상승 작용을 통해서 골에서 어떤 그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를 증가시켜주고, 그래서 골이 디미네랄라이제이션, 그 탈석회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석회화, 탈석회화가 계속 턴오버가 되기 때문에 석회화 됐다가 탈석회화되고, 석회되기 때문에 어떠한 오스테오클라스틱 액티비티, 그 미네랄, 그 디미네랄라이제이션 촉진시켜줌으로 인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칼시트리올이 이런 그 본의 턴오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본에 있어서 정상적인 골 미네랄레이션이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위장관에서 칼슘과 이러한 것들을 그 흡수를 이제 그게 그 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그 PTH가 어떤 정상적인 골의 어떠한 그 석회화 작용에 반드시 필수적인 그러한 그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혈중의 칼슘을 조절해주는 그런 호르몬을 보게 되면 PTH, 칼시토닌, 그리고 칼시트리올. 그래서 보게 되면 PTH는 PTH에서 생성이 되고, 이제 부갑상샘에서.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생성이 돼요? 갑상샘의 그 파라폴리큘러 셀, C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부갑상샘은 이제 치프셀에서. 그리고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는 뭐 피부나 아니면 리버나 키드니에서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에서. 주된 작용 PTH 같은 경우는 주된 작용이 본과, 그래서 본 리스프, 오스테오클라스틱, 오스테올라이시스, 파골세포성 골융해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키드니에서는 재흡수, 어떤 레날 리업소프션 증가시키고, 그리고 어떤 신장에서, 특히 중요하게 신장에서 뭐예요? 25 하이드록시 콜칼시페롤을 125 신장에 있는 원알파 하이드록실레이즈 작용을 촉진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칼시트리올의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이 칼시트리올이 그럼으로 인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어떤 간접적인 인다이렉트한 방법을 통해서 위장관에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켜요. 칼시토닌 같은 경우 골융해를 이제 억제시켜줘야죠. 그리고 칼슘의 재흡수도 감소시켜주고, 그렇지만 위장관에서는 특별한 작용이 없습니다. 칼시트리올 같은 경우는 골에서는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트롬빈과 부갑상샘 호르몬과 그런 그 합동 상승작용을 통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비교적 그 신장에 대한 작용은 뭐 미니멀, 약간 작용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위장관에서 칼빈딘, 네?
합성을 증가시켜줌으로 해서 의장간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칼슘을 조절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 도표를 보게 되면 혈중의 칼슘 레벨은 그 여러 가지 그 상당히 그 균형 잡힌 그러한 서로 어떤 기량작용을 통해서 그 혈중의 칼슘 레벨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조절이 되죠. 보게 되면 타이로이드에서 생성되는 칼시토닌이 혈중 칼슘 농도를 계속 낮추고, 부갑상샘 호르몬, 부갑상선에 있는 부갑상샘 호르몬은 또 증가시켜주는 상당히 두 개의 장기가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같이 존재하면서 이 또 다른 호르몬을 방출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히 유지해줘. 그래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그러한 그 혈중의 칼슘 레벨은 약 10mg/dL 정도, 2.5mm몰 정도로 어떤 항상성을 늘 유지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칼슘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타이로이드, C셀, 파라폴리큘러 셀에 작용을 해서 칼시토닌을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칼시토닌이 어디에 가서, 본에 가서 어떤 그 칼슘의 디미너럴리제이션, 오스테오클라스틱 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골융해를 억제해주죠. 그리고 또한 그 신장에서 그 칼슘의 재흡수, 업테이크를 감소시켜줌으로 인해서 요로 계속 배설되게 해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가됐던 게 다시 감소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혈중의 칼슘 레벨이 감소하게 되면 패러타이로이드 글랜드, 부갑상선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방출을 촉진시켜주고, 그러면 이 부갑상샘은 주로 의장간에 이제 그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키드니에서 칼슘의 재흡수, 그죠? 아까 그 thick ascending 헬리고리에서, 그리고 골융해를 자극시켜주면서 오스테오클라스틱 오스테올라이시스를 촉진시켜주면서 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이제 증가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PTH나 아니면 칼시토닌, 여러 가지, 아니면 비타민 D3의 유도체인 뭐 칼시트리올, 여기 보면 칼시트리올의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혈중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